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노사 협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있는 그런 형태죠. 한번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회사가 있었고요. 이제 단체 계약이 종료가 돼서 단체 교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우리 회사는 이게 단체 계약이 나중에 타결되면은 4월 1일자로 임금 인상을 적용해 주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단체 계약에서도 4월 1일자로 소급된 인상분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가 2013년도 8월 27일자로 단체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단체 계약에서 기본급 5만원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단협으로 그리고 관행으로 나중에 단협이 체결되게 되면 4월 1일자로 소급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인상된 이 기본급을 4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해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 이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단체 계약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직 중에 근로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이제 근로자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5만원 인상된 기본급이 이제 4월 1일부터 이게 소급 적용되고 있으니 5만원을 통상임금에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요 기간 동안이죠. 요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이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분을 지급하세요. 자, 이걸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임금 인상 소급분이 이게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자,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특히 고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법령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정성은 자,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은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고정성이라는 것을 유독 강조를 했을까요? 사실 이 판례가 고정성에 대한 판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이제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소급 적용되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일을 해왔으면은 단체 계약이 이때 체결되더라도 이 임금을 소급 적용하는 구조인 것이지,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붙어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고정성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이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봤을까요? 자, 원리 판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 이것이지 단체 계약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됐다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이걸 소급 적용됐다, 그것 때문에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연된 경우에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연된 불이익을 그대로 근로자가 따는 겁니다. 빨리 타결됐으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근데 늦게 이제 타결되게 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대가, 이거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지연됐다라고 하는 우연한 그 사건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원래 임금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원래 기본급, 원래 정규상여금과 동일하다, 이걸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상임금은 이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늦게 지연된 것, 오히려 사용자가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늦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한다, 이걸 내세우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또 어쨌든 소급분이 지급될 거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추가 조건을 달성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정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건데 조금 늦게 지연되는 거다. 이걸 봐서는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 그래도 퇴직한 근로자한테는 지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 판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단체배약의 효력이에요. 이건 단체배약의 효력의 문제인 것이지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단체협약은 단협을 체결할 그 당시에 재직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건 퇴직자는 단체배약이라는 것을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 고려하게 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사례죠. 이제 판례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제 단체배약으로 소급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단체배약의 이 우리 노사 간의 관계인 것이고 근로자들도 그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 내용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인 거니까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판례고요. 수험적으로는 결과는 단순해요. 단순한데 고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는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